와, 어제 시장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진짜 예상치도 못한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파장이 AI 쪽은 물론이고 저 멀리 한국 증시까지,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까지 쫙 뻗어 나갔어요.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파동이 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S&P 500 지수 마감인데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했던 걸까요? 그 답은 정말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이 환호성을 지른 첫 번째 이유였죠. 이 판결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그 어마어마한 관세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앞으로 관세 안 내도 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돈을 기업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축제 분위기가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판결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바로 반격에 나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시장의 환호가 왜 그렇게 짧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법원이 한쪽 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트럼프는 곧바로 다른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기존 관세는 안 된다고? 알겠다. 대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10% 글로벌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결국 무역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옷만 갈아입은 셈이 된 거죠. 시장이 이 관세 뉴스로 정신없는 와중에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충격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AI 섹터입니다. 여기선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기술이 시장을 파괴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 어제 시장이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가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툴을 딱 발표하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사이버 보안 회사들 주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걸 넘어서 이제는 기존 기술 기업 자체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시장에 확 퍼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뒤에는 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오픈 AI가 2030년에 달성하겠다고 내건 매출 목표입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면서 AI 시장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AI 시장이 전부 장밋빛인 건 절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빡빡 밀어주던 유망주, 코어위브가 신용 경색 문제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8%나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AI 골드러시라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분명한 위험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큰 충격파, 그러니까 관세 판결과 AI 빅뱅이 전체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반도체 쪽은 대법원 판결 덕분에 관세 걱정이 사라지면서 크게 올랐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안 하고 그 돈으로 AI에 무려 800조 원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장기 투자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아마존은 이런 흐름을 타고 32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매출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물결이 드디어 한국으로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넘기 힘들었던 심리적 저항선 2800선을 그냥 단숨에 뚫어버리는 힘을 보여줬죠. 특히 한국 시장의 반응은 아주 역동적이었습니다.
보험주가 3일 연속 상한가를 치는가 하면 코스닥 ETF가 S&P 500 ETF보다 더 인기를 끄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어요. 물론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요, 시장 하락에 돈을 걸었다가 25%나 되는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시장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위험한 신호, 일종의 레드 플래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화려한 상승장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위험의 한가운데 블루아울이라는 거대한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했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만든 대출 상품을 자기들 회사 소유의 연기금이나 보험사에다가 팔아넘긴 겁니다. 이건 뭐 심각한 이해 상충 문제죠. 블룸버그의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게이트를 닫은 것 자체가 레드 플래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줄이 막히는 유동성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인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안전 전략은요, 너무 과열된 보험주는 일단 정리하고 위험이 드러난 사이버 보안 쪽은 피하면서 현금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넉넉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반대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관세 판결로 수혜를 본 반도체를 더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5%라는 짧은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균형 전략은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코스피가 2800선을 계속 지켜주는지. 둘째,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반짝 올랐다가 빠지는 조정이 나오지는 않는지. 이 세 가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죠. 시장은 관세라는 총알 하나를 운 좋게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관세 위협, AI가 몰고 올 거대한 변화, 그리고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신용 위기라는 또 다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전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다음 충격파를 견뎌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가요?